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역량을 높여드리기 위해 컨설팅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매거진에서는 실제로 컨설팅 지원에 나섰던 전문 컨설턴트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성공 사례를 듣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외식업종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컨설팅과 더불어 비법 컨설팅까지 하고 있는 김태수 컨설턴트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상공인 컨설턴트 김태수입니다. 네, 선생님은 주로 경영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시다가 2013년에 비법 컨설팅도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경영 컨설팅과 비법 컨설팅의 차이점이 뭔가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의사가 환자를 진찰해서 환자가 어떤 증세를 가지고 있고 그 증세가 어떤 병인지 그거를 가지고서 정확한 처방을 해주는 겁니다. 치료할 수 있는 처방. 그래서 경영 컨설팅은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그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찝어내서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업체 측에 알려주고 또 앞으로 이 사업체가 영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그 방향 지시를 해주는 게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법 컨설팅은 현장에서 오랫동안 그 경험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전문가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 메뉴 주력 메뉴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그런 이제 컨설팅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업체가 좀 더 영업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가서는 그 고객들로부터 고객 만족도를 좀 높여서 영업을 좀 최대한하게 좀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것이 이제 비법 컨설턴트입니다. 기술이 부족하신 분들은 비법 컨설턴트에게 또 전반적인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경영 컨설턴트에게 자문을 구하면 되는 거군요. 말씀해 주실 컨설팅 사례는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그 컨설팅 사례는 육류 업종에서 이제 그 국수 전문점으로 업종 변경을 하면서 2012년도에 컨설팅을 한번 받았던 그 이제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비법 컨설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로부터 끊임없이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국수 면발과 육수를 개선할 수 있는 그 컨설팅을 이제 저한테 이제 의뢰를 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영 전반에 걸쳐서 제가 이렇게 각 부문별로 이렇게 컨설팅을 한 그런 이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컨설팅이 끝나고 나니까 서서히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차 컨설팅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매출이 한 87%, 거의 한 90% 정도가 신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고 나니까 다시 2차 컨설팅을 의뢰한 그 사례에 속합니다. 네, 처음 컨설팅 후로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해서 점주분이 다시 컨설팅을 요청을 하셨는데 2차 컨설팅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서 컨설팅을 해주셨나요? 이제 시즌이 이제 이렇게 이 가을 시즌이 돌아오면서 추가 가을철에 겨울철에 올릴 수 있는 추가 매출이 뭐냐 이거를 이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상의를 해와서 업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식사를 한 손님들이 가정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테이크아웃 제품을 개발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개발한 것이 이제 그 수제 만두와 수타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제 만두의 그 반죽 방법, 그다음에 수제 만두 속, 그다음에 이제 수제 만두의 그 소스,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실습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 가면서 컨설팅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서브 메뉴 수타면과 수제만두의 조리 비법을 세세하게 컨설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가 하면 그 컨설팅에서 전략 과제를 세워서 접근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 그 전략 과제는 이제 한 3가지 방향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 실행 과제, 그다음에 단기 실행 과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장기 실행 과제. 우선 실행 과제는 이제 그 소상공인들이 가장 약점으로 지금 이제 지목되고 있는 것이 손익계산서 작성이거든요. 그걸 거의 못 하고 있으세요.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익계산서를 복잡하지 않게 소상공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제 오늘 알려드렸고요. 그 원산지 표시를 철저하게 해라는 거와 그다음에 이제 그 품질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하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 마인드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어떻게 해야 고객들이 만족 느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이제 많이 좀 이제 컨설팅을 해줬고요. 마지막으로 그 이제 장기 실행 과제는 그 핸드메이드 제품의 그 공정 공개를 통해서 구전 홍보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그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했던 그런 이제 사례에 속합니다. 제품의 공정 공개 그게 뭔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두 만드는 과정, 국수 만드는 과정 이런 거를 이제 고객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직접 반죽을 해서 손으로 빚어서 쪄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본다면 고객의 입장이라면 어떤 걸 더 선호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눈으로 보고 내가 확인한 거를 더 먹고 싶어 하겠죠. 그게 이제 공정 공개에 따른 구전 홍보의 효과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네, 음식 만드는 과정을 보여줘서 구전 홍보 효과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업체 매출 성과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2차 컨설팅 때는 뭐 일시적인 현상이려니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컨설팅 때 월 매출이 430만 원이었는데 최근에 또 궁금해서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현재 영업 상태가 어떠냐. 그랬더니 저는 처음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난해 그 국세청에 신고한 총 매출액이 3억 원이 약간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뭐 엄청난 신장률이죠. 그리고 2층에 이제 그 1층은 업장이었고 2층은 이제 그 살림집이었었는데 현재는 살림집은 이사를 가고 2층까지 지금 업장으로 지금 확대해서 확장을 해서 좀 쓴다고 그러고요. 네, 대박 점포로 성장을 해서 컨설턴트로서 매우 보람찰 것 같습니다. 끝으로 방송 보시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전국에 계시는 특히 그 외식 사업자 우리 소상공인들 대표님들에게 부탁드리자면 기본에 충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기본이라고 하면 상당히들 실망들을 하시는데 외식업에서의 기본은 첫째가 품질입니다. 메뉴의 품질이고요. 두 번째가 서비스입니다. 또 하나는 차별화입니다. 차별화는 남과 비슷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차별화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업을 해도 내 영업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를 업주 되시는 분들이 알지 못하면 속된 말로 겉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그런 영업의 불균형이 초래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금전 출납장, 손익계산서 이거는 꼭 작성하시고 그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영업 전략을 세우는데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기본에 충실한 채 차별화를 주는 것 사업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